그 YH 무역 사건을 조금 지금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여성 노동자들 그 가발을 만드는 회사 공장이었는데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 부당 해고로 이제 일터를 잃게 돼서 시민 당사를 찾아가는 그런 얘긴데요. 부당 해고만이 아니라 예. 인간의 그 존엄한 생존 조건을 제공하지 않았죠. 예, 그때는 노동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회였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 참여 이후부터 줄곧 한국 노동운동의 진로를 밝힌 분입니다. 예, 그런데 어찌됐든 YH 무역 그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 당사에 가서 정거 농성을 벌이죠. 네. 왜 시민 당사를 찾아간 겁니까? 유일하게 어떻게 됩니까?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것이 어딥니까? 야당 아니 국회잖아요. 예. 그러면 국회 중에서 국민의 올바른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의 어떤 모든 삶에 보다 나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이 이끄는 네. 민주공화당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명야당을 마침 1979년 5월 30일에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에 의해서 선명야당 신민당이 건설이 된 거예요, 새롭게. 네.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믿을만하다. 선명야당이라. 우리의 대변할 수 있는 곳이 역사는 이렇게 여기겠구나. 분절되지 않고 이음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명야당이 건설되니까 네. 여기에 찾아가자. 그래서 우리의 권익을 보호받고 우리의 현실 이 악조건을 거기 가서 털어놓자. 그것이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시민당사에 가서 정거농성 시작하죠. 네. 예, 그렇게 해서 8월 11일 날 경찰들이 그걸 두고 보겠습니까? 근데 원래 야당 당사는 경찰이 난입하지 않아요. 네. 존중을 해줍니다. 예, 예를 들어 명동성당이라든지 이런 어떤 종교의 상징적인 그런 성스러운 거, 또 현실 정치에 여러 가지 힘이 모여 있는 야당 당사 이런 데는 난입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거기를 난입하죠. 그래서 거기 근거 과정에서 김경숙이라는 여성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죠. 아, 예. 당시에 21. 네, 담양 출신인데 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김경숙의 편지에 다 들어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효도. 예. 예. 남동생이 있었잖아요. 예. 예. 정말 우리 슬픈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여성 노동자들의 그러한 처절한 항쟁을 신민 당사까지도 산산이 부서지면서 보호하지 못하고 결국 최악의 상태로 가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김영삼 총재의 뉴욕타임스 기자회견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결국 신민당 총재인 김영삼 당시 국회의원의 제명을 하죠. 그러면서 김영삼의 제명된 상태에서 김영삼 총재의 제명 이후 예.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항쟁으로. 또 청년 학소 시민들의 예. 항쟁이 일어나죠. 그 항쟁의 확산을 막기 위한 김재규가 제안하는 방법과 차지철이 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 격돌을 하죠. 충돌을 하죠. 김재규는 한 발 물러서 유연하게 가자. 민심을 읽자. 현장에 가보니까 성남 민심을 차마 예면할 수 없다. 그리고 차지철의 말을 절대적으로 받아주는 박정희 입장에서는 옛가지 것들 놔둘 수가 없다. 이런 극한 대치 속에서 터진 것이 물론 10월 26일에 갑자기 터졌는데 이것은 말을 못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11.6 사건의 발발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형 사건 두 개가 지금 아까 YH 무역과 또 부마 항쟁으로 이어지는데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여성 노동자들의 이 사건, 그 YH 노조 사건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조금 전에 회장님이 이제 예. 여성 노동자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예. 이제 또 다시 이 문제를 이제 약간 계급적 관점에서 보면 요즘도 이제 가끔씩 도산하거나 뭔가 폐업을 하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뉴스에 항상 나오는 것이 경영자들 또는 기업의 소유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이미 어딘가로 다 옮겨놓고 도피시켜놓고 네. 감춰놓고 자기는 이제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다. 나는 뭐 배째릴 테면 배째라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이제 부도선언을 해버려요. 그럼 문제는 거기에 고용되어 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이제 실업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실업자들이 대량으로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서 세금으로 이제 그 회사의 부도를 어떻게든 막아주고 이러는 일들이 이제 과거에도 이제 뭐 반복해서 일어났고 지금 최근에도 이제 전개되는 게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주 이런 부도덕한 기업가들, 경영자들 또는 뭐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네. 정부가 묵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경우가 YH무역이 자기들이 경영을 잘 못해가지고 네. 뭔가 부도가 났으면 자기들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책임을 고스란히 노동자들한테 전가하는 거죠. 네. 그럼 노동자들은 졸지에 자기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실업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오다가 뭐 하소연할 방법도 없고 법적 구제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9년, 10년이 됐는데도 네. 바뀐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호소할 데가 없는데 지금과 같은 정상적인 여야 상황이라면 뭐 여당 당사 찾아가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여당이 그런 여당이 아니니까 이제 야당 당사를 찾아간 거죠. 근데 네. 지금 여기서도 보면 김영삼 총재 외에는 나머지 정치인들도 다 두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들조차 그렇게 때린다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또는 백성, 국민을 하늘처럼 모시는 정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이제 어두운 단면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 같고.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개선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가진 사람 편이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든 사건들이 있죠. 그리고 엉뚱하게 세금으로 그 사람들의 잘못을 뭐 덮어주고. 그러니까 뭔가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문제,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정부가 또는 네. 국가가 누구 편인가를 자꾸 묻게 되는 겁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빈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국가여야 되고 모든 국민을 위한 정부여야 하는데 국민들 중에 어떤 계층, 계급을 편드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노골적으로 단순히 군부 출신의 군부 독재였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집단 특히 네. 그리고 대벌을 편의를 봐주면서 또 삥 뜯고 그리고 그걸로 사적으로 통치자금으로 쓰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쿠데타 그러니까 11.6 사건 이후에 전두환이 들어가서 금고문 열었더니 거기 현금이 쌓여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뭐 그냥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